의 위클리 테스트 마지막입니다. 16회요. 아유, 16번 제가 별도의 수업 시간 이외에 짬을 좀 내서 그동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하게 된 취지가 이제 유기화학 문제를 뭐 시중 교재 중에 뭐 일반화학, 물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많죠. 문제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유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문제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어차피 제가 강의 경험 참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를 지금 벌써 17년째 하고 있고요. 미트디트 피트만 14년째 하고 있는데 그 강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 과정별로다가 한번 문제를 갖다 쭉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갖게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시면은 별도로 한 160문제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공부한 셈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또 가다가 또 만약에 또 뭐 못하는 수도 있죠. 뭐 못했다 그래서 뭐 꼭 해야 한다 뭐 그런 건 없죠. 뭐 학원 과정이라는 것은 뭐 어떤 과정을 꼭 따라가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것보다는 자기 본인께서 얼마나 머릿속에 잘 정리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신 수험생이라면 160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공부한 셈이 될 것이므로 좀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로써 이제 위클리 테스트 16회 마지막으로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찍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출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또 문제풀이반 5월 문제풀이반 문제도 있지요. 그래서 뭐 단피트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5월 문제풀이반 문제에서는 단피트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풀어드릴 것이니까 한 문제수로 따지면 못해도 기출까지 포함시키면 한 700~800문제, 한 1000문제 가량은 충분히 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므로 문제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취지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그동안 저도 고맙고요. 또 저도 보람된 위클리 테스트 촬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마지막 강의를 찍는데 이걸 잘 1회부터 잘 이용을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조금 실력이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위클리 테스트 16회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메커니즘을 갖다 한번 추론해 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라는 메커니즘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화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라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문제예요. 자, 옳은 내용을 골라보라는데요. OH 이온이 작용을 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가. 한번 전자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OH면 당연히 염기죠. 염기니까 수소를 잡아먹을 수 있죠. 수소를 딱 잡아먹으면 전자가 이렇게 밀리고 전자가 밀려 들어오고 전자가 에폭사이드 쪽으로 전자가 밀려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염기가 수소 잡아먹고 전자가 줄줄줄줄 밀렸구나 라고 하면 구조 그림 딱 맞죠? 요거 만들어진다. 그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 될까요? 라는 거 보자고요. 자, 에폭사이드에서 전자가 넘어 들어오면 카본일 되죠. 그 다음에 전자가 밀려 들어왔으니까 여기 밀려 들어오니까 전자가 이렇게 밀릴 것이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질소가스가 분출되고 Cl 음이온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삼중결합 화합물 만들어지고 카본이기가 생겼으니까 올바른 추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 볼 때 OH면은 염기죠. 친액체가 아니라 염기로 작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기억 틀렸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탈기가 제거되는 반응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탈기가 누구였나요? 예, Cl 음이온과 질소가스가 이탈기였죠. 그러니까 이탈기가 제거되는 반응임을 추론할 수 있다는 니은 지문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것은 최종 생성물에는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진 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요거 sp2 탄소죠. 그죠? 요게 sp2 탄소가 되니까 카본일기입니다. sp2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요거 틀렸죠. 정답은 기억 디귿 틀렸고요. 두 번째 거 니은만 맞다라고 그냥 메커니즘을 보고요. 흘러가는 과정을 보고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선 이렇게 메커니즘을 추론하는 능력을 배양해 보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2번은 TLC네요.
가끔 가다가 실험 파트 부분을 갖다 쉽게 문제를 내더라도 못 푸는 수험생이 있더라고요. 뒤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까지도 잘 점검해 보시고요. 절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 전체가 싹 뚫릴 수 있는 수험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 TLC입니다. A는 카페인이었고요. 여기 있었고요. B는 아스피린 여기 있었고요. C는 아스타미노펜이라고 불렀고요. D는 엑세드린 그랬습니다. 엑세드린은 카페인도 있고 아스피린도 있고 아세타미노펜도 있고 RF 값이 똑같으니까 세 놈이 섞여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E는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약이잖아요. 약 있는 거 다 약이죠. 이게 아세타미노펜이구나 라고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의 성분 중 가장 극성이 크다. 극성이 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마도 정상 TLC에서의 RF 값이 작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왜? 고정상에 붙어 있으니까 고정상이 극성이거든요. 고정상에 붙어 있으니까 전개 용매인 이동상 따라 덜 올라간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극성이 큰 화합물은 카페인이다 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RF 값이 작아서 출발선에서 기어이 전개되지 못한 물질의 RF 값을 크게 하는 방법은 RF 값이 작다는 얘기는 극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올리고 싶어요. 용매의 극성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 용매의 극성을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증가시켜서 수행시키면 된다라는 표현을 써야 맞죠. 니은 틀렸고요. 엑세드린은 세 가지 화합물이 전부 다 섞여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스팟 세 개가 그대로 그 위치에서 보여주니까 세 화합물들의 혼합물이 바로 엑세드린이다 라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3번이 맞죠. 자, 문제 3번 가보도록 합니다. 문제 3번은요. 디엘스 엘더 반응에 관한 얘기입니다. 디엘스 엘더 반응에서요. 자, 요게 이제 요놈이 다이엔이었어요. 요놈이 다이엔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화합물이지만 한쪽 부분이 다이에노파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의 호모는 하나의 루모랑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물 갖다 가만히 보면 요건 A하고 B가 얻어졌습니다. A는 요건 어떤 결과물인가요? 하면 엔도죠. 치환기들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도 결과물이고요. 요건 위로 올라갔으니까 엑소 결과물이다 라고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의 파이 에모티를 보면요. 파이 에모티를 보면 파이 전자가 여기 두 개 있죠. 여기 두 개 있죠. 얘가 호모라 했으니까 여기 Y2가 여기가 호모가 되겠죠. 여기가 호모가 되고 여기는 파이 전자가 두 개가 있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루모가 됩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호모 루모는 뭔지 알죠? 전자가 차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호모. 전자가 차 있지 않은 것 중에 제일 낮은 것 루모입니다. 그러면 Y2가 호모고 Y3가 루모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므로 기억 지문은 틀렸죠. 기억 지문에서 보면은요. 다이엔의 호모는 Y2이고 맞죠? 이거는 다이에노파일의 루모는 Y3이다 라고 해야지만 맞으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두 번째 자 결과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전이 상태의 구조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전이 상태에서 요 A 결과물은요. 자, 여기 있는 파이본드랑 여기 있는 파이본드랑이 요것이 요놈하고 인터랙션 하고 있죠. 요놈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넘어지면서 파이전자가 넘어지면서 시그마 결합을 형성시켜 주는데요. 이럴 때 요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파이본드가 얘하고 별도의 인터랙션이 가능하죠.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이 상태에서 다이에노파일의 치환기가 다이엔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엔도 전이 상태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깥으로 가 있는 것을 엑소 전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엔도 결과물인 요 A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A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답 니은 지문은요. 위 화학 반응 결과물의 A의 전이 상태는 아래 그림의 A이다 라고 해야지만 정확한 표현이 되므로 니은은 역시 틀렸어요가 되겠죠. 위 유기화학 반응의 주연성물은 엔도하고 엑소 중에 주연성물은 누굽니까? 엔도라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죠.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바로 갑니다. 자, 어떤 학생이 반응 1과 2에 보여진 것처럼 두 가지 알킬 할라이드의 치환 반응을 연구하였답니다. 그는 용매로 아세톤을 사용하였고 두 가지 반응 모두 SN2를 거치는 속도 식음을 알아냈는데 놀랍게도 입치화학은 인버전이 되지 않고 리텐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문제겠죠. 네이버링 그룹 파티시페이션이다 라는 게 보이십니까? 예, 아마도요. 자, 한번 여기서 가만 보면은 요 입치화학이 그대로 왜 유지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네이버링 그룹 파티시페이션. 현재 요건 R인가요? 요거 1등, 요거 부분 2등, 요거 3등, 요거 R이네요.
R이었었다가 그러다가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격을 해서 한번 날아가니까 고상간의 전이 상태를 거쳐가게 되면 중간체를 거쳐가게 되면 그 중간체는 아마도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공격을 또 받으면 다시 또 R이 될 겁니다. 말하자면 네이버링 그룹 파티시페이션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이웃에 있는 작용기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한번 보시면요. 위에서 사용한 아세톤 대신에 용매로서는 DMF는 일단 가능합니다. 왜? 아세톤도 폴라 어프라틱 솔벤트, 이것도 폴라 어프라틱 솔벤트 가능합니다. 하지만 벤젠은 안 되죠. 벤젠은 난폴라입니다. 난폴라 솔벤트는 이 화합물들을 못 녹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벤젠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틀렸죠. 자, 반응 1에서 카이랄 탄소의 입취각은 RSR, 조금 전에 말했던 겁니까? 스타팅은 R이었다가 산소가 공격한 결과물 보면 S가 될 것이고 다시 OH가 공격하면은 다시 고리가 열면서 R로 다시 바뀌겠죠. 그래서 RSR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만약 반응 1의 출발 물질이 SN1으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자, 결과물은 이런 것이 얻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와, 이거 몇 각꼴이에요? 구조 그리기 상당히 힘드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BR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SN1으로 진행한다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리빙 그룹이 빠져나가겠죠. 나갔어요. 카보케텐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재배열을 고려해 보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메띠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지만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탄소가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그 옆에 탄소에는 이놈이 여기 전자를 가지고 이사 갑니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끊어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끊어지는 거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육각고리가 칠각고리가 바뀌면서요. 자, 칠각고리입니다. 이건 칠각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구조 그림을 갖는 이런 놈이 얻어집니다. 이건 칠각고리가 된 거예요. 칠각구조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가 되고 여기서 OH 음이온이 달라붙게 되면은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 얻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8각이었다가 7각고리가 되면서 여기 가서 OH가 붙는 결과물이 가능할 수 있죠. 카보케텐의 재배열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자, 반응 2의 출발 물질이, 반응 2의 출발 물질은 어떤 건가요? 자, 요 놈인가요? 그럼 여기가 산소가 아니라 여기가 탄소인 화합물이군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이 상태에서 BR이 이렇게 되는 화합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출발 물질이 이런 놈이었는데 SN1으로 진행한다면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겠죠. 리빙 그룹 나가서 카보케텐 생기죠. 그 다음엔 메틸기가 넘어가는 구조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면 팔각고리가 되고 자, 이 구조를 좀 각색해서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메til이 넘어갔고 플러스 1로 이사 왔어요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가서 물 분자나 OH 같은 놈이 달라붙게 되면은 뭐 OH 음이온 혹은 물 같은 게 달라붙으면 OH가 요 탄소에 붙어있는 화합물도 얻어질 수 있으므로 네 번째 표현도 맞죠? 이 결과물은 출발 물질이 SN1 메커니즘으로 진행했을 때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고요. 기억은 용매가 잘못되었어요. 용매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3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4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명명해보라라는 거거든요. 에폭사이드는 치환기를 볼 땐 에폭시라고 합니다. 자, 요 화합물은 여기가 에폭시라고 불러요. 에폭시 사이클로프로판이죠. 자, 요 화합물 보시면요.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헤프탄 맞죠? 그 다음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에폭시가 있어요. 2,4 에폭시. 또 2메틸 헤프탄입니다. 라고 하니까 역시 틀릴 바가 없어요. 기억 맞고 니은 맞죠. 자, 요 화물도 가만 보세요. 1, 2, 3, 4, 5, 6 하면 사이클로헥산이죠. 그리고 에폭시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1사에 붙어 있죠. 1사 에폭시 사이클로헥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틀릴 바 없죠. 자, 이것도 볼까요? 1, 2, 3, 4, 5, 6, 7, 8 하면 될까요? 그러면 1, 5 에폭시죠. 1, 5 에폭시, 그 다음에 팔각형 고리가 갖고 있으니까 사이클로 옥탄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에폭사이드를 치환기로 봤을 때는 에폭시라는 치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놈의 그 부분이
그 에폭시가 있는 탄소의 번호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만 느끼면 됩니다. 정답은 전부 다 옳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5번. 자, 맞아요. 자, 다음 반응 볼까요? 자, 한번 반응들이 가능한 결과를 갖다 물론 얘의 인한슈머 다 따라 나옵니다. 인한슈머 나오지만은 그거 말고 하나만 해보자. HOCl 그러면 가끔가다 모르는 친구 있어요. HOCl 이건 이겁니다. Cl2의 몰 이거예요. 말하자면 할로하이드린입니다. 그래서 두 놈을 섞게 되면 HOCl 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중간에 이와 같은 클로르늄 이온 중간체 생겨주겠죠. 이렇게 생기고 물 분자가 공격을 해서 결과물 얻어져 주지요. 그러면 A 결과물을 갖다 평면으로 그리면 A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돼서 자 CL이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내려와 있으면 CL이 내려와 있으면 OH는 올라가 있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안티 위치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구조 그림이지요. 여기다가 NaH 썼습니다. NaH 쓰면 강한 염기로서 수소 따먹죠. 수소 딱 따먹고 음이온 만들고요. 음이온이 뒤통수를 공격해서 분자 내부에 SN2 반응을 일으켜주니까 결과물은 에폭사이드가 일단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산성 조건에서 고리를 열어줍니다. 에폭사이드의 고리 열림 반응이니까 이것도 역시 B 결과물은 둘 다 올라가면 하나 올라갔으면 하나는 내려간 이와 같은 B 구조가 얻어질 것이고 B는 이와 같은 안티 형태의 다이올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토실 클로라이드를 일당량 썼어요. 일당량을 쓰니까 아무 쪽이나 가서 붙이면 되겠죠. 일당량 OH의 두 개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오토실 되죠. 요건 OH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Br 썼죠. NaBr 쓰면은 Br 음이온이 공격하는 거죠. 자, 좋은 이탈기가 있으므로 탄소를 때리고 나가는 결과물이므로 입체화학적으로는 여기는 뒤집혀준 결과물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런 결과물이 요게 C입니다. 라고. 물론 요거에 인한슈머 다 따라 나옵니다. 인한슈머 다 따라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하나씩만 표시해 봤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A, B 생성물은 차례대로다가 A, B, C, 요거 A고, 요거 B고, 요거 C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 차례대로 봤으니까 결과물은 틀릴 바 없다. 라고 볼 수 있죠. 위 반응의 진행 과정상 친핵성 치환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 친핵성 치환 반응이 뭐예요? 뉴클레필릭 서브스티튜션이죠. 여기가 SN2 반응이죠. 요거 SN2 반응이죠. 이런 것을 갖다 SN2고요. 친핵성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거니까 니은 맞죠? C 생성물에 NaOH를 가하면 에폭사이드가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C 생성물 가만 보실까요? 자, 결과물 이거네요. C 생성물은 NaOH 썼어요. 그러면 일단 음이온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때리는 건 안 되죠. 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반드시 반대편에 있었을 때 SN2 반응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폭사이드가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만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맞고 디귿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응의 진행 과정을 갖다 졸졸 쫓아갈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반응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능력은 있는가라는 문제를 보고 있고요. HOCl 이런 시향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면서 HOBr 하면은 Br2의 물, HOCl 하면 Cl2의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6번이었어요. 7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지나가는 과정을 한번 쭉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얻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얻어져야 합니까? 가만히 보시면 두 번째 문 처리했어요. 자, 이런 놈 붙었군요. 그래. 삼중결합의 음이온 화합물이 탄소를 공격해서 고리를 열어주고선 산처리해주면 결과물 되겠구나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아세틸렌이 아니라 아세틸렌의 음이온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과정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시약 썼다. OH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오토실 됐으니까 토실 클로라이드 쓴 거죠. 그리고 물론 피리딘 같은 놈은 염산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진행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 NaH 썼어요. NaH 강한 염기입니다. 수술 잡아먹을 것입니다. 어느 수술 잡아먹을까요? 가장 산성도가 큰 거요. 어느 부분이에요? 알코올의 수술 잡아먹겠죠. 그래서 음이온 딱 되고 이 수소 나가고요. 음이온 된 다음에 여기다가 에틸기가 붙었구나. 그러니까 에틸 브로마이드나 혹은 에틸 아이오다이드 같은 놈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놈이 탄소 공격하고 나가는 SN2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에틸기가 붙었고요. 또다시 NaH 썼어요. 그러면 또다시 또 수소를 잡아먹을 겁니다. 이번에 잡아먹을 것은 삼중결합의 말단 수소죠. 두 번째 여기가 음이온 되고요. 메틸기를 공격해서 나가는 SN2 반응을 일으켜주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은 거기에 나와 있는
디귿에 있는 구조가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죠? 에틸 브로마이드 혹은 에틸 나이오드 다 가능하고요. 또 최종적인 결과물의 구조는 여기 가서 메틸기가 달라붙은 결과물이므로 니은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문제 8번으로 가봅니다. 빈칸이 너무 많죠. 빈칸이 많아도요, 유기화학 반응을 충분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가만 보니까 엔티마코프니코프 알코올 됐군요. 아,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구나.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엔티마코프니코프 됐고요. 그 다음에 아하, 알코올이 이중결합 됐어요. 아, 가운데 이중결합 됐다는 거는 카보케타윤의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황산 같은 것은 이완 탈수가 일어나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완 탈수 반응이 가능하니까 황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카복실릭 애시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잘랐어요. 카복산 됐으니까 아하, 산화성 분해 KMNO4 같은 넣으면 충분히 되겠죠. 혹은 오존화 반응을 수행시켜주고 산화로다가 끝내게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합물들이 가능하다가 되죠. 자, 쫓아가 봅시다. 두 번째 것도 마그네슘 썼습니다. 다이에틸 이소에서요.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 어떤 화합물을 가해주고 산 처리했더니만 탄소의 개수가 4개가 됐어요. 2개였다가 4개가 됐다. 탄소의 개수 2개 늘리는 방법은 자, 에폭사이드입니다. 에폭사이드를 써서요. 이 부분이 탄소를 공격하고 나가면은 탄소 개수가 2개가 늘어난 알코올이 얻어진 결과물이 되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탄소 개수가 4개짜리인데 요거 4개짜리 탄소 개수는 변동이 없는 알데히드가 됐으니까 요거는 아하, 산화제 PCC구나 혹은 PDC구나 혹은 데스마틴 시약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이렇게 메커니즘과 더불어 반응 결과물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튀어나오는 그 정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정 볼까요? 자, 첫 번째 요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라디칼 치환 반응이네요. 그 다음에 아하, 어떤 시약을 썼더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돼요. 그러면 아, OH 이온이어서 SN2 치환 반응을 하면은 이거 될 것이고 E2 제거 반응을 하면은 이거 될 것이고 그러니까 OH 이온이 가장 적합한 시약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요놈이 이렇게 산화가 되고 요놈은 이렇게 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둘 다 산화시키는 시약이에요. 그때 잘라서 산화성 분해를 일으키는 시약은 아마도 KMNO4라는 시약을 사용해주면은 충분히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성 분해가 일어나요.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이 가능하고요. 니은은 에탄올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명명 볼게요. 자, 번호 매겨볼까요? 1, 2, 3, 4, 5, 6 하면 될까요? 그러면 2, 2다이브로모, 3, 3다이클로로, 5, 5다이플루오로, 6, 6다이아이오도. 아, 맞네요. 바이사이클로, 2개, 2개 하나, 2, 2, 1. 바이사이클로 대괄호가 빠졌군요. 2, 2, 1. 토탈 탄소 개수는 헤프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번호까지 매겨줬어요. 친절하죠? 자, 바이사이클로 1, 1, 1. 펜탄 5개짜리 13, 1번과 3번에 다이올, 13 다이올.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다 맞죠? 이거 보시면요. 번호도 매겨놨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헥사메틸 맞네요. 바이사이클로 2, 2 가운데는 0, 헥사 2, 5 요거 이중결합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2, 5 다이엔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역시 틀릴 바가 없어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명칭이고요. 치환기가 많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치환기가 많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명명법상의 룰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와, 대망의 끝내기군요. 자, 요런 화합물은요. 지금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실까요? 자, 이중결합이 있었어요. 자, 페닐 아자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이었어요. 페닐 아자이드의 구조는요.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질소가 이렇게 전자쌍이 있고요. N 이중결합 N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놈입니다. 요거는 형식 전하가 여긴 마이너스 1을 띄고 있을 것이고요. 요건 질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 1을 띄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페닐아자이드라고 부르는 화합물이거든요. 이중결합에 반응하면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탄소, 탄소가 있으면
수소, 페닐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는 수소가 튀어나왔죠. 메til기가 튀어나와 있죠. 트랜스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반응의 진행 과정은요. 이중결합은 일렉트로파일 플러스를 공격합니다. 자, 이중결합이 플러스를 공격했어요. 그럼 플러스를 공격한 다음에 이 이중결합에 여기 있는 전자가 플러스를 공격하니까 이 탄소의 전자는 비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소 부분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와 같은 결과물이 얻어짐으로 최종적인 결과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구조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있죠. 여기는 메틸 맞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리형 화합물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 기억해 주세요. 이런 반응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페닐 아자이드 같은 아자이드 화합물이 이중결합에 첨가가 일어났었을 때 결과물은 여기 있는 결과물 이런 놈이 얻어질 수 있어요. 라는 거고요. 이건 그냥 첨가시켰을 때입니다. 그냥 첨가시킨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빛이나 혹은 이건 뭐냐면 열이에요. 삼각형인데 빠져 잘못됐군요. 빛이나 열을 가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얻어진 결과물이 일단 이렇게 얻어졌죠. 페닐기 있었고 여기가 N 이중결합 N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여기서요. 빛이나 이 화합물에 빛이나 열을 가했을 때 빛이나 열을 가하게 되면 얻어지는 결과물은요. 여기다가 빛 혹은 열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자가 이렇게 밀리게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공격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질소가스가 분출 나가면서 질소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 얻어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자, 선생님 이런 반응은 처음 보는데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은 처음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책에 나와 있는 반응이므로 공부하세요. 제가 바이블 2권 강의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자이드 같은 화합물은 이중결합의 친전자성 첨가 형식으로 반응을 해서 고리형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고리형 화합물에 빛이나 혹은 열을 가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가 뱅그르르 돌면서 다시 연결돼요. 그러면 잘 보자고요. 이와 같은 아자이드 화합물은 요 아자이드 화합물이다라고 부르는 이런 놈인데요. 이런 놈일 때는 여기다가 빛이나 열을 바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요 화합물에다가 빛이나 열을 바로 가하였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이런 거. 다이아조 메탄이라고 부르는 시약 본 적이 있죠. 여기다가 빛이나 열을 가하면요. 그러면 질소가스가 이렇게 분출되면서 카빈을 형성시켜 주거든요.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카빈의 제법처럼요.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아자이드 화합물도 질소가스가 분출돼 나가면서요. 질소가스 나가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이와 같은 카빈과 똑같은 화합물인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화합물이 얻어진단 말이에요. 카빈과 유사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결합에 카빈이 첨가가 딱 되면 첨가가 딱 일어나면 결과물은 이렇게 사이클로 프로판되는 거 보이시죠? 동일한 결과물이에요. 그런 결과물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빛이나 열이 없이 그냥 반응을 일으킬 때는 이중결합에 첨가가 되는데 빛이나 열을 가하게 되면 카빈의 유사체가 질소인 화합물이 이중결합에 첨가가 됨으로써 삼각형 고리 아지리딘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부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디귿 지문도 보시면요. 디귿 지문도 이것도 똑같아요. 자, CH3O에 카본을 있고 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거든요. 여기다가 빛을 가했단 말이죠. 혹은 열을 가하면은 이 부분이 빠져나가 주면서 이 부분이 마치 카빈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결과물이 얻어지니까 여기에 질소가 달라붙은 결과물이라고요. 이와 같은 카빈과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삼각형 고리를 얻어내는 이런 반응 독특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반응들은 외워야 해요.
이거 외워주십시오. 이 반응 독특한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한번 좀 써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빈과 동일한 결과물이 얻어져서 질소가 이중결합에 첨가가 되는 사이클로프로판과 똑같은 아지리딘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을 생성시킬 수 있구나라고. 정답은 전부 다 올바른 결과물이고요. 여기 있는 반응들은 전부 다 암기가 되길 바라요. 요거는 바이블 2권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16회예요. 어휴, 이걸로 다 끝났네요. 위클리 테스트 1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매주마다 거의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뻘쭘하게 찍었는데 이제 뻘쭘함도 이제 낫이 익을만 하니까 종강을 합니다. 네, 벌써 이제 또 올해의 학생들을 또 내보내는 거의 시기가 다 됐네요. 이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 여러분, 자, 복심하는 게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 다시 하는 수험생 여러분, 올해만큼은 정말 고분분투하여서 마무리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지금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지금 잘 못한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냥 나는 끝까지만 간다. 나 원래 바보 아니야. 나 원래 끝까지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끊임없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8월 말까지 끝까지 공부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합격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걸로 위클리 테스트 16회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 고생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